나만의 뭐를 만들 거냐면 리퀘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거니까 나올 때마다 저렇게 복붙해서 쓸 게 아니라 하나에 묶어놓고 걔를 불러오자 라는 식이에요. 마치 함수를 만들어서 불러오듯이 클래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클래스를 생성하는 문법 참조 링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시화면에 참조 링크를 드릴게요. 해당 링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퀘스트 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리퀘스트를 생성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니? 우리가 생성할 때 다 make 쓰고 있었으니까 make로 내용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make 리퀘스트 생성하는 건 문법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화면에 링크 드렸고요. 작성해서 리퀘스트를 하나 생성할게요. 코드에 가주십시오. 터미널에서 화면과 같이 입력하면 리퀘스트 이름 바이크 폼의 리퀘스트라는 리퀘스트 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클래스는 잠깐 우리 웹팩 할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잠시 한번 다시 리뷰 좀 하면 우리가 변수 안에 값을 담죠. 아주 기초부터 다시 하면 변수 안에 담을 거 예를 들어 숫자 자바스크립트를 치면 a라는 변수 안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담은 이유는 저 0이라는 숫자를 뒤에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쟤를 담아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0 같은 걸 담아놔. 근데 이런 숫자를 계속해서 쓸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쟤를 저 긴 저 문자를 저 값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복붙해서 쓰는 건 당연히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 담는 거 아닙니까? 그 변수에 담는 걸 더 복잡한 코드를 짜다 보면 우리는 배열도 변수에 담고요. 그리고 또 함수도 변수에 담고 또는 변수하고 함수를 합쳐가지고 또 모두 만들어요. 객체도 만들고 이 변수와 함수까지 한꺼번에 다 묶여가지고 특정한 일을 하는 함수를 또 여러 개를 만들어요. 함수 1도 있고 함수 2도 있고 함수 3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성하다 보면 비슷한 함수끼리 여러 개가 만들어질 일이 있어요. 이렇게 2-1, 뭐 3-1 모양새는 비슷한데 반드시 구분돼서 작동해야 될 함수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함수들은 뭐로? 클래스로 묶어버리면 클래스로 묶어서 얘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 펑크 1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클래스 만들고 펑크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안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클래스를 안 만들고 함수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함수명을 다 구분되게끔 이렇게 짜야 돼요. 근데 클래스로 묶어버리면 이거 안에서는 1, 2, 3, 1, 2, 3 있어도 중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비슷한 함수인데 이름을 계속 달리해서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이 함수명을 똑같이 쓰되 클래스로 묶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크 컨트롤러라는 이 클래스 안에 함수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묶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클래스는 뭐다? 이렇게 함수들을 묶어서 쓸 수 있는 별도의 꾸러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바이크 폼 리퀘스트라는 요 클래스를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터미널에 입력해 봅시다. 리퀘스트를 생성해 주세요. 자, 리퀘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기본 틀들이 일단 생성이 돼요. 리퀘스트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리퀘스트 여기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가볼까요? 리퀘스트에 가볼게요. 앱에 http에 리퀘스트 가봅니다. 리퀘스트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생성한 바이크 폼의 리퀘스트가 있어요. 볼게요. 리퀘스트도 미리 짜진 틀 이렇게 해서 인증하는 거 authorize 있고요. 그 다음에 룰들 정의할 수 있는 룰들 미리 세팅이 되어 있네요. 리퀘스트를 열어주시고요. 자, 일단은 이 리퀘스트를 쓸 수 있는 권한 authorize가 인증하다라는 거잖아요. 권한을 인증해 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false로 돼 있어요. 아무도 못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true로 바꿔서 무조건 인증을 할게요. 그냥 true로 해서 인증을 합니다. 뭐 여기 안에서도 뭐 조건에 맞춰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무조건 true로 해서
여기 이 바이크 폼 리퀘스트는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룰스, 여기 룰스에다가 여기요. 룰스에 우리가 아까 쓰다 보니까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냐면 얘요. 이 폼 리퀘스트에서 이거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쓰기 싫은 거거든요. 바이크 컨트롤러 안에 스토어 안에 있는 저거 복사할게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바이크 컨트롤러 안에 스토어든 업데이트에든 똑같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서 그걸 지금 만든 리퀘스트에 여기다가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할게요. 자, 요것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도 있어야 되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지금 이것도요. 이것도 지금 어디에다 넣으려고 하냐면 리퀘스트 저 좀 전에 만든 우리만의 요 리퀘스트에 얘도 넣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를 조회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있는지 이 입력한 게 필수인데 안 입력했는지 여기에 입력한 이 프라이스가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문자가 입력됐는지 즉 이 밸리데이트를 하려면 이 밸리데이트 할 대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준비되어 있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임시화면에 참조 링크를 드릴게요. 밸리데이트에 들어갈 재료요. 재료 세팅이 필요해요.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는 검증을 위한 prepare, 준비가 필요합니다. 함수명도 다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prepare for validation, 즉 validation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주 직역해가지고 함수가 있죠. 검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성하겠습니다. 요거 생성할 거예요.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요거 복사해 주세요. 검증을 위한 준비 복사해 주십시오. 복사. 그거 바이크 포맷 리퀘스트에 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rules라는 함수와는 별개로 여기 이 rules라는 함수와는 별개로 새로운 함수니까요. 그 밑에 적을 거예요. rules 함수 밑에 적습니다. protected 해서 여기 안에서만 쓸 수 있게끔 제한된 함수고요. this에 merge해서 여기가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저기에다가 이거요. 우리 폼에 있던 이 부분 이거 복사해서 넣을게요. 여기에서 바이크 네임 앞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 얘가 잠깐만요. 문법을 보면 여기에 슬러그라는 이름의 여기 내용에 들어와서 이게 변수명이고 그 변수명 안에 들어갈 값이거든요.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여기 우리는 바이크 네임, 바이크 브랜드, 바이크 프라이스 이 이름에 이게 들어와야 되니까 잠깐만 수정 좀 할게요. 바이크 네임에 요거 그대로 들어오되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되 여기에서는 input 함수가 아니라 이 request 요 클래스 자체요. 이 바이크 폼 리퀘스트 자체에 input 이벤트가 들어간 걸 그대로 물고 들어오려면 얘를 this로 받습니다. this로 바꿔주시고 얘도 this 함수 아니거든요. 이 안에 연관 별명 여기에다가 들어온 거라고 해서 대괄호로 바꿔주세요. 지금 여기가 객체 형식으로 값이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바꿀게요. 예시에 있던 대로 일단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저 형식대로 브랜드와 프라이스도 넣을게요. 브랜드, 프라이스. 마지막 건 콤마 없어도 되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서 이 준비하는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validate가 이 rules가 실행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변수에 담아서 validate 할 내용을 준비하고 자, 그럼 우리는요. 이제 얘를 쓸 일이 있을 때요. 이걸 쓸 일이 있을 때는 누굴 불러오면 돼요? 바이크 폼 리퀘스트 안에 얘를 실행하고 바이크 리퀘스트 폼 안에 얘를 실행하면 돼요. 이제 어디에서 얘를 쓰려고 지금 우리가 만든 거죠? 바이크 컨트롤러에서 얘를 쓰려고 만든 거예요. 바이크 컨트롤러에 갈게요. 우린 이제 이 코드가 이 페이지에서 두 군데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맨 위에 올라가서 리퀘스트를 불러올게요. use app 안에 아까 http 안에 리퀘스트 안에 바이크 폼의 리퀘스트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이걸 로드해서 이 바이크 컨트롤러에서 저 리퀘스트를 쓸 수 있게끔 해주고 로드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바뀌어야 되냐면 스토어 하는 거, 저장하는 거부터 볼게요. 이렇게 로드를 해주셨으면 기존에 저장하는 건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냥 이걸 이렇게 다 썼거든요. 자, 이제 이걸 안 쓸 거예요. 얘를 안 쓰고 얘도 안 쓰겠대요. 이것도 안 씁니다. 대신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누구를 가져와요? 바이크 폼 리퀘스트를 가져옵니다. 리퀘스트 가져오시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부터 한번 볼게요. 변수명 데이터에다가 리퀘스트 이 클래스 안에 누구 실행해요? 아까 보시면 네, 밸리데이트 그냥 실행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밸리데이트는 아예 이름이 따로 없네. 원래 없었나? 잠깐만요. 자, 기존에 지었던 걸 잠깐 보면 바이크 컨트롤러 볼게요. 기존에 보면 우리가 밸리데이트하고 그 안에다가 요거를 넣어서 밸리데이트를 했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갈 게 이 안에 들어갈 게 우리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 룰을 실행하면 나올 수 있는 녀석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였네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토어 다시 볼게요. 스토어에서 validate라는 함수만 실행하면 그러면 안에 룰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validated라고 함수를 실행하시면 그러면 룰스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잠깐만. 룰스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았을까 좀 잠깐 볼게요. 리퀘스트 안에 룰스 바이크 컨트롤러 여기 리퀘스트 안에 validate 일단 뒤에 에러가 나오면 고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이제 밑에 이 부분에 뭐 있었어야 돼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변수에 담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앞서 리퀘스트에서 여기 prepare for validation 함수 안에다가 작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해당 부분 이제 밑에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이크 컨트롤러 볼게요. 여기에서 이 validate가 작동한 다음에 여기 결과 이 데이터 안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 안에는 룰수도 있고요. 데이터 안에는 누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요거까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 그래서 거기 안에 연관별명, 바이크 네임, 바이크 브랜드, 바이크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여기에다가 다시 어쨌든 이 세이브 함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게 이거다라고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바이크라는 모델을 만든 거에 연관별명 네임에다가 아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용자의 인풋을 거기에서 태그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넣었었지만 이제 이게 어디 있다고요? 폼 리퀘스트에 여기에 있거든요. 요게 지금 우리가 이 validated라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여기에 담겨 있었어. 여기에 담겨 있어서 저기 안에 변수명 요거 안에 사용자가 입력한 네임이 있습니다. 바이크 네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져오는 걸로 바꿀게요. 데이터 안에 연관별명 바이크 네임 안에 있는 거를 넣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코드가 줄진 않았네요.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비교를 하면 기존엔 이렇게 돼 있던 걸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리켓을 통해서 이미 사용자의 인풋이 데이터 안에 바이크 네임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불러오는 식으로 바꾸자. 둘, 셋.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prepare per validation 함수를 이용해서 다 준비를 해서 어디 안에 넣어놓고 데이터 요 객체 안에 넣어놓고 그 안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변수명, 아니 객체명 바이크 안에 name에다가 넣어놓고 그걸 통째로 얘를 통째로 누구한테 여기 save 함수를 이용해서 insert into 해서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어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똑같은 코드가 아까 어디에도 있었죠? 업데이트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업데이트 가서도 바꿉시다. 바이크의 form request 얘를 업데이트에서도 얘 대신에 써버리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는요. 다시 뒤로 돌려볼게요. 이 라라벨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퀘스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밸리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 우리는 이 라라벨에서 기본 제공하는 이 리퀘스트 대신에 우리가 만든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겠다고 지금 바꾼 거예요. 요거 바이크 폼의 리퀘스트를 다시 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뀐다? 앞서 위에 한 거 똑같아요. 복사해 옵니다. 데이터의 리퀘스트, 밸리데이트 요거 복사하고요. 얘도 어떻게 바뀐다?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까보다는 코드가 좀 줄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퀘스트의 밸리데이트 기능을 이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바이크 폼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그나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꾼 거예요. 아까처럼 돼 있었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럼 다시 뭐가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값이 입력되고 수정되는 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업데이트만 확인하면 어차피 코드가 create와 똑같으니까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1번에 edit 다시 해볼게요. 수정 3이라고 해볼게요. 전송을 눌렀을 때 잠깐만요. 에러가 하나 있네요. 바이크 폼 리퀘스트 34번에서 에러가 있답니다. 바이크 폼 리퀘스트 34번에서 리퀘스트 변수명 리퀘스트가 정의된 적이 없다. 가볼게요. 바이크 폼의 리퀘스트 몇 번 라인이었지? 34번. 여기 잠깐만요. 스크립트 태그 컨트롤러 안에서는 얘를 이렇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퀘스트를 이용하는 거였고 우리 거는 이제 이 자체가 리퀘스트니까 아까 얘는요. 기본적으로 이 코드가 아까 우리 어디 썼어요? 여기 썼잖아요. 저 코드가 아까 주석 처리한 걸 보면 네, 여기 썼잖아요. 마이크 컨트롤러에서 아까 이 코드는 여기서 제공하는 기본 리퀘스트 안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걸 여기에 담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리퀘스트라는 게 리퀘스트 안에 직접 들어왔거든요. 이 자체가 리퀘스트란 말이에요. 리퀘스트 안에 리퀘스트를 또 불러올 필요 없이 이 자체가 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코드가 이게 아니라 this. 얘 자체가 리퀘스트예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이크 폼 리퀘스트에서 우리가 만든 이 리퀘스트 안에 사용자가 입력한 바이크 네임 등등을 변수명 위에 담아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리퀘스트가 아닌 외부에서 값을 저장할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저장한 걸 여기에 저장하고 지금은 우린 아예 우리만의 리퀘스트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리퀘스트 자체를 this로 받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변수에 저장하고 있어요. 이젠 되겠지? 다시 한번 볼게요. 세로 고침해서 전송하고 있고요. 97번? 바이크 컨트롤러의 97번에도 잘못 썼대요. 가볼게요. 바이크 컨트롤러 97번. 거긴 또 뭐가? 리퀘스트의 오타. 이거 위에서 복사한 건데? 위에서 틀렸겠네? 리퀘스트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전송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수정 3, 수정 3, 수정 2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우리가 우리만의 리퀘스트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 안에 함수에다가 우리만의 룰들을 만들고 여기요. 우리만의 룰을 만들고 그 룰에 적용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걸 이용해서 밸리데이트를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 안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그리고 룰 다 활용을 해서 밸리데이트를 하고 여기에 저장돼 있던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각각의 변수에 담고 그걸 세이브 또는 어디에서 스토어에서도 태글로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수정을 하고 있었습니다.